4월 8일 수요일 상한가 종목 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딱 두 부로 나뉘어 있어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이 통신장비입니다. 오늘도 통신장비 그간의 급등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상한가 종목이 또 많은 쪽이 여전히 통신장비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많아진 것이 재건수혜주, 이란의 2주 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전으로 가는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종전될 거로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좀 급해졌어요. 그래서 지한테 손해 안 가는 것은 좀 들어주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건설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낮게 재로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간 건 기산텔레콤. 사실 이번에 상승을 할 때 말이죠, 저도 통신장비 쭉 분석하면서 말이죠, 기산텔레콤을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통신장비 제가 바닥에서부터 막 엄청나게 추천할 때조차도 기산텔레콤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렇게 사실 뭐 쓸만한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다 갈 때 나는 좀 덜 갔으니까 또 가자 해가지고 상한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뭐 기산텔레콤도 예전에 이제 와이브로 테마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고, 이동통신 중계기, 와이파이 AP, 이런 이제 유무선 통신 시스템 그런 쪽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5G용 중계기, RF 중계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통신 3사 또 입찰도 참여를 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항상 5G, 4G, 5G 뭐 3G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뭐 그 전에 이제 통신, 이제 나중에는 또 6G 가겠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움직여요. 근데 주도력을 갖고 움직인 적은 최근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남들이 가게 되면 이제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러한 종목들이 간혹가다 생각보다 좀 세게 요번에 움직였던 종목이 광전자였지 않습니까? 광전자가 상한가 3방 정도 가다가 할까 이렇게 했는데, 상한가 4방, 5방 간다, 요렇게 이제 쳐 올라가 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상한가 4방을 가다가 물량이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이제 세게 올라가다가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뭐 오투시스 오늘 가다가 이제 또 가격 부담이 되니까 좀 바로 차익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5G, 그러니까 통신 장비 쪽에서 특히 광통신, 통신 장비 6G 다 같은 이제 라인 테마에서 보면 이제 눌렀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초입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다.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액면 병합을 한다든지 개별 재료가 그 종목에 나와가지고 세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또 가다가 광전자처럼 올라간 것은 아주 좀 생각보다 좀 세게 움직여. CS도 오늘 거래 정지가 됐을 거야 아마. CS도 물량이 나왔겠구나. 뭐 하나 이제 어제 3연상 가다가 이제 거래 정지된, 얘도 이제 마찬가지 4연상 가다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한 종목 아니냐, 바닥에서 이런 종목 딱 해먹을 거라고 동전주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기산텔레콤도 3,500원짜리에서 이제 상승하는데, 일단 기산텔레콤 잘 봐요. 기산텔레콤이죠. 이 종목이 있고, 코이보도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코이보는 이미 이제 한번 분석을 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FR텍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좀 무겁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만은 어쨌든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개별로 또 분석해 준 종목 중에서 머큐리라는 종목이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또 매수 자리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뒷날 가다가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쭉 올라갔죠. 주춤한 게 아니라 쭉 올라갔다. 이날이었나 보네. 이날이었는데 쭉 치더라고. 그러더니 주가가 상한가 못 마니까 밀려 내려갔죠. 그러나 다시 이제 다시 상한가 들어가 버리는 머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쓸만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그쪽의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블
와이어블 같은 경우도 통신 장비면서 방산 사업하고 태양광 사업까지 진출해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격이 싼 바에 움직이는 종목들 사실 이제 좀 요 만원 저는 만원대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주가가 이제 좀 가다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9,000원인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모멘텀적으로는 코이버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한가 들어간 종목 중에서 보면은 코이버가 좀 더 모멘텀이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코이버도 광전송 장비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전송 이게 광통신하고 일단은 첫째 이제 같은 저거 라인에서도 광통신하고 좀 연관된 그런 장비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뭐 통신 사업자 KT에 주로 납품을 해야 좀 먹고 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 코이버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코이버가 이 통신 장비이면서 이제 이 통신 장비가 나중에는 양자 통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코이버 같은 경우는 양자 통신하고도 연관된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양자 테마에도 엮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모멘텀이 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 통신 장비 제가 쭉 얘기한 종목들 다 이루원도 제가 이제 저번에 이루원 아마 이 자리네. 이 자리에서 상한가 들어가면서요. 이 종목 여러분들께 갈 종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면서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데 계속 음봉이야. 여기서 양봉 하나 나왔죠. 결국 그러면서도 상한가. 모멘텀이 좋다 그랬잖아요. 이루원이. 이 종목도 통신 장비입니다. 결국에는 날라쳤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가격이 1,000원대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코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올라가면 이제 만원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런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모멘텀적으로는 제일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떤 종목을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는 몇천 원짜리예요. 그 중에서 좀 손을 덜 탄 종목, 그 다음에 대기 매물이 많지 않은 종목,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좀 모멘텀이 되는 종목,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와이어블이라고 오늘 제가 또 장중에 추천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 있어요. 이 와이어블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이어블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통신 장비 회사이면서 방산 쪽에도 이 국방혁신 4.0 뭐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방위사업청 지원 시스템 공사 요런 쪽을 와이어블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실적이 그 중에서 또 실적이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도 이제 2,600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조정을 받을 때 가격 조정이 거의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 와중에도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마치 아까 이루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쳤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모멘텀적으로는 코이버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많은 종목이 있지만 와이어블이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신 장비 쫙 정리가 됐죠. 정리됐습니까? 나머지는 이란 전쟁하고 연관된 수혜주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이즈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동전 그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리 종목 되기에 딱 관리 종목 될 가능성이 높은데,
1분기에 일단 흑자 전환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고 이제 폼을 잡는 그런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관리 종목 안 되게 하려고 150억 넘기려고 지금 상한가 도방 지금이 168억이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면서 요건 딱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쫙 끌어올려가지고 일단 121선 요런 자리까지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판. 그렇게 딱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도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어디 보자. 335 9니까 뭐 요 121선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좀 갈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는 이제 뭐 끝이 아니고 더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참에 이제 딱 끌어올리려고 일부러 실적을 좀 땡겨가지고 매출 인식해가지고 저렇게 해놨겠죠. 자, 그 외에 보면은 금호건설 우선주. 그 전에 이제 금호건설 우선 작년에 12월 달에 그 당시에 뭐 수도권 쪽에 뭐 도시 정비 한다 해가지고 최대한 특히 서울 지역에다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시하고 정부가 협의해가지고 근데 오세훈 시장이 뭐 저렇게 영상 국제 업무지구 뭐 저거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구도로 본다면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 사실이고 그중에 이제 정원호가 될 지금 현재 추이로 보면은 정원호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 대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딱 구도가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 관련한 것들은 엄밀하게 보면 이런 회사들은 그 전쟁하고 별로 수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국내 건설 금호 올림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건설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 상지 건설 뭐 이런 것들 다 국내 건설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크지는 않지만 이참에 전쟁에다가 또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제 정해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서울시 후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택 공급 가시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돼서 상승하는 그런 형태. 이게 이제 우선주가 금호건설 우선주도 있고 아까 다른 놈도 들어갔는데 태영건설 우선주 요것도 이제 다 해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부건설 항상 동부건설은 좀 약해요. 이런 것들 우선주들이 이게 뭐 예상 외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금호건설 우선주죠. 여기에 이제 그 상한가 잔량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의외로 이게 이제 주가를 좀 더 상한가 두세 방 또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선주가 심심찮게 그런 식으로 워낙에 세력이 이때 해먹었다가 바로 여기서 봐봐요. 제대로 매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하게 가지고 하한가 찍어버렸더니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눌렀다가 요 참에 이제 끌어올려야 될 그런 타이밍에 이제 딱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주가가 요런 25,000원짜리 뚫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 뭐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번에 SK증권 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예상보다 또 뭔 종목 하나 있었죠. 그 예상외로 이제 생각보다 뭐 크게 올라가 안 가는데도 뭐 그 대신 금호건설 같은 본주도 조금씩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금호건설 이 금호건설 본주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호건설 우선주가 생각보다 이게 세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호건설 우선주 이런 것들이 수급이 사실 뭐 거래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한가 뭐 추가적으로 한 두어 방 더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림 잘 들어요. 우선주였습니다. 히림 뭐 태양건설 뭐 저기 동부건설 우선주는 필요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따라서 금호건설 우선주 보면서 이제 뭐 흐름을 보면서 이제 따라하면 되는 거고 매도 타이밍은 히림 더 빨리 이 매도 타이밍 오겠죠. 히림하고 대우건설 이게 원전 모멘텀 뭐 이런 거 이제 안고서도 움직이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상한가들 그쪽에서는 원래 대우건설이 제일 강했잖아요. 대우건설이 제일 강했고 원래는 현대건설이 원전에 이제 대장주로 해서 제가 6만원에 이 파동에 추천해가지고 이제 대박을 내고 있을 때 뒤늦게서 이제 대우건설이 올라왔는데
현대건설은 000720 여러분들 완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완전 매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초대박을 내주는 6만원짜리 매집을 해가지고 19만 8천원까지 올라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 종목이 그 이후에는 조금 힘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네옴시티잖아요.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은 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대박을 칠 준비했는데 그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현대건설이 좀 약발이 좀 풍선에 바람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삼성물산 현대가 이제 대우건설은 이제 너무 올라서 이제 사기가 좀 애매하니까 삼성물산 저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있거든. 삼성물산 삼성전자 지분 5%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추천하고 그런 겁니다. 삼성물산 그래 이제 아침에 8시에 출발하자마자 일바따로 추천한 게 바로 삼성물산이에요. 그런 이제 쭉 올라버리죠. 그렇게 간 겁니다. 대신 무겁지. 이 종목은 항상 무거워요. 왜냐면 이런 이제 석유화학 공단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가 아니거든. 에너지 시설보다는 빌딩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많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외 건설을 하더라도 그러고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대우건설이 대형사 중에 대우건설이 상한가 들어가니까 이제 GS건설, GS 이런 것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분석하면서 대우건설, GS건설, 그 다음에 삼성 E&A 전부 다 가지고 있어라. 이것들은 오히려 더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좀 이격 부담이 약간은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는 약간 부담스럽고 그 대신 전부 다 가지고 있어라.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방송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자, GS건설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재명 수혜주 해야죠. 대선 후보 때부터 많이 해먹었고 여기서 이제 한번 또 해먹고 금호건설이 더 셌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금호건설이 야무지게 해먹은 거야. 이건 이제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상지건설 요번에 올라왔는데 이제 내일 올라가다가 이제 뭐 요런 고점 부근에 와서 12,000원대 이렇게 금방 전후에 와서 조금 이제 뭐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물량 세례를 약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상까지 도전을 시도는 하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보면 금호건설이 조금 더 위에 있다. 세력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건설은 이제 그렇게 잡고 해외 건설은 대우건설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대우건설이 주가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라는 그런 욕심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 이제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900만 주, 200만 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워낙에 세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무슨 뭐 개별주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그런 칼라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사실 내가 볼 때는 상한가의 연상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오히려 히림이라는 종목이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히림 아니 뭐 뚱딴지 같이 뭐 히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휴림은 저 뭡니까 히림 건축사무소 히림 같은 경우는 뭐 엄밀하게 보면 이제 그 원전 뭐 이런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림이라는 회사가 이란의 이란, 사우디, 그 다음에 UAE, 아랍에미레이트, 막 이런 쪽, 그 다음에 카타르, 이런 쪽에 진출해가지고 해외에서 건설 사업을 우리 이제 히림 건축 사무소에서 옛날에 사명이 그래서 이 건축 설계를 주로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설계하고 공급망 관리하고 감리하고 이런 회사가 히림인데 이 회사가 이란의 진출을 그 전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전쟁 중에 여러분들한테 대림 옛날에 대림 산업이죠. 대림 DNS 그게 이 석유화학 공장을 주로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전문인 삼성이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추천해가지고 대박을 내드린 겁니다. 오늘도 뭐 대림
DNC 같은 경우 또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DLENC 그런 이제 상한가는 안 갔네요. 상한가 아까 근처까지 갔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근데 조금 너무 올라가니까 대부분은 옆으로 그 전에 올랐다 옆으로 했다가 하니까 좀 많이 이제 GS 건설은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이제 강행 메리트 있으니까 좀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제 히림이라는 종목을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회사가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상가 병원. 그러니까 이란의 상가 병원. 아까 이제 이런 나라들에 진출해가지고 상가 병원들 이런 것들 주로 만드는 회사거든. 근데 이제 회사가 이란에도 진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공항, 병원, 뭐 상가, 뭐 이런데 이란에 진출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밸브라는 회사도 이란에 진출 이력이 있고 공급망 회사예요. 이랑 우리나라 같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망에서 화성밸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이제 새로 이제 건설을 새로 하든가 그 다음에 보수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로 공장 중심으로. 그래서 DLENC 이런 것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이 시장 주도주가 된 거고, 그래서 신규로 이제 부각이 됐던 회사가 히림이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가 가격도 싸고 해서 이게 이제 5,4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것보다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이러한 종목들이 일단 강세를 보이겠다. 지금 이 다음 저항 자리가 이제 7,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상한가 한방 더 도전을 가는 자리가 가야 이제 7,000원이에요. 그리고 7,000원 저항이 또 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평선의 움직임을 보면은 수평이죠. 수평 자리에서 강하게 저항받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상한가 연상이 한 번 더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추가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이 히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히림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이제 코이즈 이런 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쭉쭉 보면 ITM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ITM 반도체가 하나 나오죠.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애플이 폴더블폰 출시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애플폰이 주로 이제 요즘에 보면 가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에 9월달 정도에 폴더블 아이폰을 갖다 선보이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가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데, 아직 지금 4월 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은 늘 있지만, 요번에도 여기서 한번 상승했지만은 다시 그 밑바닥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가다가 두드러 맞을 공산이 더 크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지금 딱 요 형태로 해서 비슷하게, 이게 지금 현재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또 상한가 붙지를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연상에 도전하기에는 좀 그렇다. 대신에 이제 세력의 움직임을 보면 일찌감치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딱 틀어막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낮게 나오면 한번 쭉 치고 올라가다가 뭐 상한가 도전을 했다가 이제 안 들어가면 이제 까든지, 아니면 끌어올려놓고 지들이 상한가 들어간 게 한 척 하다가 이제 까든지, 뭐 이런 일련의 형태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진실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 코이즈 마냥 이게 사실은 뭐 관리 종목이 될 판인데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에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시가총액이 125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NCN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쪽에서는 NCN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 이제 뭐 어제
캡스톤 파트너스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두세 개 이제 얘기했는데 아예 점으로 올라가 버려. 점으로 아주 좋은 흐름인데 어쨌든 연상의 도전 가능성이 이게 동전주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상한가 들어가서 1100원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아예 점으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야 저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제 내 거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가더라도 내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렸지만 뭐 아침에 이제 잡혔겠습니까? 이게 뭐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은 크게 안 잡히고 올라가 버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동시효과에 이제 상한가 이제 조금 거리가 된다 그래도 한 180만 주 정도는 거래량이 됐었네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흐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런 자리까지는 일단은 있고, 아주 세게 붙일 때는 요 매물이 이제 실제로 많은 건 저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의외로 좀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러한 종목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뉴로모픽 반도체 반도체 주도주 나서면서 요참에 야무지게 좀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인데, 그 외에 오늘 뭐 저로가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 점으로까지 올릴, 이건 뭐 마음 먹고 올리려면 뭐 점으로 올릴 수 있는데 점으로까지 올린다는 것은 좀 다른 재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지금 삼성전자 뭐 아이 그야 그런데 어제 이제 얘기했던 거고 어제 거네요. 어제 거고 여하튼 간에 뭐 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볼 거 있습니까? 상한가 연속성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다 마찬가지 이루원 다 이런 것들 요 통신 장비도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상한가 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이제 빵 터져버리냐 안 터지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주면 될 거예요. 스카이 월드 와이드 같은 경우는 얘는 또 심심하면 한 번씩 해먹는 경향이 있어요. 스카이 월드 와이드. 스카이 월드 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뭐 재료가 좀 나온 걸 내가 봤는데요. 수주가 잘 되고 있다 뭐 했던 것 같아요. 공공부문 수주 릴레이 속 00AX 핵심 파트너 부상으로 상한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쪽에 발주한 것들을 사업 참여하고 뭐 저거 뭐 쭈쭈쭈 해가지고 시스템 구축하고 뭐 저거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지금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면서 상한가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1분기까지 30여 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주가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원래 싹수가 있으려면 요런 21선 자리 전후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딱 손 놨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을 기본 대전제로 깔고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일도 한번 좀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 봐봐요. 여기서 이제 절대 띄워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4,000원 선이나 나오면 한번 더 끌어올린다는 얘기. 단타가 딱 나오게 생겼네 이 종목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뭐 상한가의 도전 확률은 확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더 낮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쭉 끌어올리긴 할 것 같아요. 지금 4,000원 미만에서 시작을 하면, 이하에서 시작을 하면 쭉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먹혔고 피플바이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얘가 오늘 뭐 나왔어. 아까 얘도 투자주의 환기 종목 해제 소식 뭐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뭡니까 얘가 저거 자본 잠식 50% 요건 해소돼 가지고 이제 상승하는데, 이게 여전히 단기 순손실이 한
뭐 170억씩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막 이게 안도성 상승이 나오는 그런 형태는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이게 뭐 투자 유의 종목 뭐 이런 거 이제 싼마이로 해가지고 이제 권리랑 나오면 상한가더라고, 이런 것은 좀 영향가 없고, 정말 어려운 회사는 우리가 이제 정말 배고픈 회사한테 제일 좋은 것은 먹을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긴급 자금 수혈이 돼가지고 최소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 그 이상이면 더 당연히 많을수록 좋고, 이렇게 돼야지 땜빵이 기본적으로 돼서 안도랠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디어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서기 시작한다. 뭐 그러면은 이건 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 추세 상승 가능성이 높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 사유에 의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저쪽에 아까 뭡니까? 코이즈 마냥 얘가 상승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자본 잠식을 벗어나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자본 잠식률 50% 이상 사유 해소를 해서 해제가 됐고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를 했다. 이렇게 돼서 회사가 그래도 감사 의견 적정 받고 자본 잠식 해가지고 관리 종목 될 판이었는데 50% 이하로 이제 이하로 떨어졌다. 막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좀 아까 코이즈라는 종목처럼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투기주지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자, 파인DNC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이 배터리 캔 만들고 막 그런 회사인데 말이죠. 요때 이제 한번 딱 해 먹었었어요. 그때 이제 뭐 때문에 이제 한번 그때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3일째 이제 가다가 이제 자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자, 파인DNC 북미 메이저 EV 업체들과 배터리 캔 핵심 부품 양산 계획 확보 모멘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터리 캔 그런 부품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올라오겠죠. 추가적으로 올라올 거로 보고 있는데, 이게 N자 파동으로 갈 거리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여기가 매물이 너무 많아요. 거래량이, 상투 거래량이 세력이 딱 털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 상승을 하더라도 요걸 돌파하면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겁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주가라는 것이 여기가 시가 자리잖아요. 시가 이하로 밀리는 자리, 저항이, 이 올라올 때 이제 저항이 되는 자리가 요 시가 자리하고, 그 다음에 요런 마디 자리, 1,000원짜리, 그 다음에 이 고점, 요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딱 저항이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매수할 정도의 과의 종목은 아니다. 막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도 뭐 다 거의 다 했네요. 수산세보틱스라고 있어요. 수산세보틱스. 수산세보틱스는 이 종목도 건설 중장비, 특수차량, 뭐 우리 유압 브레이크 만들고 막 그런 회사인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와 연관해서 뭐 상한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일단 뭐 전진건설 로봇, 우리 콘크리트 펌프카, 막 그 아까 걔가 이제 그래도 이제 얘가 대표주자 아닙니까? 상한가를 거의 뭐 어제도 추천하고 그저께도 추천하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건 수혜주 이제 올라갈 때 됐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천재투자TV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정작 안 가고, 그전에도 사실 수산세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도 그 수혜주가 분류도 되지 않았던 종목인데 얘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근데
글쎄요, 얘가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좀 따라 매수하기에는 좀 아리까리한, 그러니까 히림 같은 종목은 그래도 모멘텀이 좀 되거든요. 왜냐면 이란 병원 이런 데서 실제로 병원 설계하고 이렇게 했던 회사니까, 감내하고 했던 회사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세력이 딱 끌어올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연속성으로 보시고 따라서 매매하기는 좀 아리까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죠. 아니 뭐 아이즈비전이 언제적 아이즈비전인데, 알뜰폰 하는 회사가 우리 아이즈비전 아닙니까? 얘가 상한가 들어갔네요. 알뜰폰 하는 회사가 뭐 상한가 들어가, 뭐 크게 이게 뭐 움직일 만한 그런 거리가 있는 쪽이 아닌데 말이죠. 그것도 이제 꾸준히 이쪽은 뭐 아주 뭐 시장이 협소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중고 단말기 사업도 하고 막 그래요. 알뜰폰하고. 그래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통신주가 오늘 올라가고 뭐 통신 장비주 올라가니까 이제 통신주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상한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SK텔레콤 지분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SKT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올라쳤거든 이게. 그죠? 그리고 이제 030200 KT, 그 다음에 032640 LG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승하다, 얘는 좀 약간 위거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같이 상승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시국이 하수상하니 월동말동하여라, 해서 뭐 이게 알뜰폰 수요가 좀 확대될 거라는 기대심, 뭐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상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이런 종목을 갖다가 뭐 모멘텀이 그렇게 막 크지 않은 종목을 갖다가 따라 매매하기는 좀 아리까리하다. 그리고 이제 요 자리, 지금 요 자리하고 2,500원대가 조금,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이중, 이런 종목 이중 고점이 이렇게 강약이 형성된 자리, 이것을 뚫고 올라가려면 좋은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올라오고 이걸 이중 고점을 뚫기에는 상당히 버겁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올라오면 까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볼 때는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것은 뭐 세력의 장난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하튼간에 이렇게 가닥 정리를 한다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템 반도체도 했죠. 좋습니다. 애플폰, 폴더폰. 그러니까 지금 뭐 주 흐름을 보면은 히림, 그 다음에 금호건설 우선주, 그 다음에 이제 코이버, 그 다음에 아까 저쪽에서 보면 오늘 분석해준 와이어블, 뭐 이러한 종목들이 그것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통신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 종목에 코이버가 좀 더 관심을 두고 해야 되고, 이제 모멘텀적으로 걔가 좀 나왔고, 양자 통신까지 있어서, 그다음 와이어블. 근데 이제 이 쌈마이에 또 올라가기니까 또 이런 것들이 또 요즘에는 또 거꾸로 더 잘 올라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엿장수 맘인 게 있어요.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세력이 마음 먹고 딱 친 놈은 그 대신 일찌감치 치는 종목들이 보통 보면 10시 전에 9시 30분 전후에 딱 상한가 찍어버리거나, 좀 늦어도 뭐 10시 초반에 상한가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흐름을 보면서 이제 그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 대부분 뭐 그날 센 종목이 그대로도 세거든.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9시 조금 뭐 초반 보면은 이제 가닥이 나오거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매매하면 되는 거라.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통신장비 아니까 대한광통신 오늘 장중에 분석해 드렸습니다만은 대한광통신이 500% 올해 1월 2일 날 집중 투자 해가지고 단 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하라 노래를 불렀던 것들, 재수도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왜 그러냐면 광통신 장비가 젠슨왕 개발자 회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 부각이 됐잖아요. 서서히 올라오면 계속 수익을 쌓고 있다가 이제 랠리를 쳐가지고 요번에 이제 야무지게 올라가지고 500%가 넘어가는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1억 투자한 사람은 5억을
5억 2천 정도 벌었을 겁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고수 전문가 20명이 모여있는데 아니 뭐 급등주를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 다 찍어줘 가지고 완전 대박을 내고 있는 곳이 오르고 채팅 앱이고, 왕초보 주린이들도 너무 쉽게 폭발적인 폭풍 수익이 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100% 무료로 리딩이 되니까 오르고 무료방 여러분들은 뭐 이것저것 절 거 없이 무조건 입장해야 됩니다. 수익 랠리에 동참하시고 이제 악재가 이제 해소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종목들이 잘 고르면은 좀 더 안정감 있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돌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전에 근데 전쟁이라도 사실 뭐 통신 장비라든지 뭐 대체 재생에너지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 수익들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그런 것들이니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야. 뭐 안 움직인 거 움직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가냐, 이거 뭐 왜 빠지냐 그런 얘기하고, 빠질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빠지는 거고 오를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에 맞춰서 매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 오르고에서 활동하는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다 종목을 찍어주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주는데 100% 무료로 한단 말이에요. 어플이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같은 거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를 하시고, 설치를 딱 하고 나니까 로그인해라고 그래요. 아이디 비번 만들어야죠. 무료용 가입해서. 그리고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 탭을 넣어보면 천재투자 무료방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원래 내가 이게 리딩을 했다고 처음에 그러지만은 이제 뭐 이것저것 같이 하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요 아래 전문가들 있죠. 주식 전문가, 코인 전문가인데 코인은 요 코인이라고 제목 방제목이 있어요. 나머지 다 주식 전문가, 주식 전문가들이 일주 단위로 돌아가면서 리딩하기 때문에 여기는 붙박이를 하나 꼭 입장하시고, 왜냐면 여기 하나 입장하면 전문가들 다 볼 수가 있거든, 속속들이. 그리고 각 전문가들로는 전문가 사진들로 보면 이제 투자 성향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가지고 여러분들 쭉쭉 입장하시고,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다 입장을 해보세요. 입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2, 3일, 뭐, 3, 4일 이렇게 쭉 지켜보면, 나하고 투자 성향이 맞다, 안 맞다, 요즘에 분위기 타고 있다, 안 타고 있다, 내가 따라할 만한지, 안 한지,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 잘 나냐, 안 나냐, 이런 것도 딱 관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입퇴장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지 된다, 이 말이죠. 다 돈 벌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금맥을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니냐고. 엘도라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시고 대박 기회 잡으시고 수익도 많이 챙겨가시고 또 천재투자TV 꼭 같이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